불량배들이 기숙학교 전체 앞에서 관리인의 한복 저고리를 찢으려 시도했다. 엄청난 실수였다. 관리인은 모두를 눈물짓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박선영 여사는 늘 흥림체일인 학원에서 조용히 섞여 지내는 그런 관리인이었다. 26살의 그녀는 몇몇 고학년 학생들보다 키가 작았지만 존경을 받을 만큼 성숙하다고 생각했다. 차분한 성격과 조심스러운 말투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게는 쉬운 상대로 보였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수수한 숄과 헐렁한 바지 속에 사단 합기도 유단자의 단련된 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할머니는 은퇴한 경찰서장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녀를 훈련시켰다. 박선영은 정규 학기 중간에 흥림학원의 관리인 자리를 맡았는데 정규직에 지원하기 전에 경험을 쌓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학교는 힘들기로 유명했고 많은 학생들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특정 학생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박선영은 인내와 연민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고 믿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 그녀는 여러 학년에게 역사를 가르쳤고 항상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고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다. 몇몇 교사들은 그녀가 너무 유약해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박선영은 연민이 괴롭힘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유습교시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그 수업에는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3명의 학생이 있었다. 주동자는 박철수였다. 덩치가 큰 18살의 그는 2번이나 유급했고 자신의 덩치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협했다. 그의 헝클어진 머리는 항상 엉망이었고 옷은 그의 거대한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민준이 앉아 있었다. 재빠른 손과 훨씬 더 빠른 입을 가진 마른 아이였고 잔인한 농담과 장난으로 유명했다. 그들의 그룹의 3번째 멤버는 최현우였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본질적으로 심술궂지는 않았지만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을 따랐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었다. 박철수는 박선영이 수업 내용을 설명할 때 고의로 책을 떨어뜨려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수업을 방해하곤 했다. 김민주는 경멸적인 발언을 조용히 내뱉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하지만 박선영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최현우는 함께 웃으며 반응으로 다른 아이들을 부추겼다. 박선영의 첫 번째 충동은 조용히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철수야, 자료를 좀 더 조심스럽게 다뤄줄 수 있겠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과제에 대해 질문이 있니? 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접근 방식은 그들을 더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다. 사건은 점점 심해졌다. 박철수는 수업에 늦게 나타나 과장된 사과를 했는데 분명히 조롱하는 태도였다.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길을 건너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교실 전체에 웃음이 퍼져나갔다. 김민주는 수업 중에 대놓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박선영이 그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만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정중하게 휴대폰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면 그는 가짜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무슨 휴대폰? 저는 휴대폰이 안 보이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그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들은 3명의 행동에 불편해했지만 대부분은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처럼 무심하게 지켜봤다. 그들은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조용한 관리인이 언제 폭발하거나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참을지 보고 싶어 했다. 박선영은 야습교시 수업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교무실에서 보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교사 일에 적합한지 고민했다. 그녀의 이성적인 부분은 학생들의 행동을 행정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박철수 같은 학생들은 징계 시스템을 수없이 거쳐왔다. 며칠간의 정학은 그에게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울 시간을 줄 뿐이었다.
박선영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자제가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원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녀에게 실제 자기 방어 외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내 몸은 방패다. 그녀는 끊임없는 훈련 세션 동안 그녀에게 말했다. 방패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꺼내는 것이다. 그녀는 이 가르침을 너무나 깊이 내면화해서 지금도 매일의 모욕에 직면하면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계속 찾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4월 말의 어느 목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박선영은 흥림 학원에 온 지 7주가 되었고 박철수의 그룹은 매일매일 더 대담해졌다. 그들은 수업 방해에서 그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녀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녀의 외모에 대해 농담을 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다른 학생들은 박선영이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박선영은 베이지색 스웨터와 무릎 길이의 갈색 치마를 입었다. 그녀는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전문적인 복장을 선택했다. 그녀는 전날 밤 늦게까지 고대 이집트에 대한 매력적인 수업을 준비했는데 박철수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메모와 토론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업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박선영은 메모를 배포하고 파라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박철수, 김민준, 최현우가 뒤쪽 구석에서 서로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보디랭귀지는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박선영은 불안감으로 배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은 이집트인들에게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확신을 투영하려고 노력하며 설명했다. 그들은 오시리스에게 심판을 받으러 간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최악의 관리인이 될 운명인 것과 같아요. 김민주는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지 않고 말했다. 몇몇 학생들이 웃었고 박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그건 부적절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토론 시간에 발언을 아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김민주는 가짜 진지함으로 대답했다. 의견을 말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박철수는 의자를 두 다리로 기울여 뒤로 젖혔다. 네, 박 선생님, 여기는 자유학교가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자유. 박선영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언론의 자유는 결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아, 철수야. 그리고 넘어지기 전에 의자를 내려놔. 무슨 결과요? 박철수는 쾅 소리를 내며 의자를 앞으로 떨어뜨리며 물었다. 방과 후에 벌을 줄 건가요? 아, 무서워 죽겠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30명의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다. 박선영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녀가 공개적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에 집중합시다. 박선영은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실패자로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최현우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며 끼어들었다. 투탕카멘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몇몇 관리인들처럼요. 그 발언은 박선영에게 실제 타격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전에 욕설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최현우의 어조, 그의 무심한 잔인함 때문에 그녀가 수업 계획서를 들고 있는 손이 약간 떨렸다. 그만해.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조용하게 나왔다. 박철수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큰 키는 그를 주변에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크게 보이게 했다. 있잖아요, 박 선생님. 선생님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능력에 더 적합한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교실 앞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박선영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은 그녀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었고 그녀는 즉시 후회했지만 박철수는 이미 그녀의 후퇴를 이용하고 있었다. 봤어요, 여러분. 그녀는 저를 무서워해요. 학생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김민준과 최현우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수를 따라 박선영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나머지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여 지켜봤고 어떤 학생들은 드라마에 흥분했고 다른 학생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앉으세요. 박선영은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박철수는 이제 그녀의 책상 바로 앞에 서서 물었다. 교장 선생님을 부를 건가요? 방과 후에 벌을 줄 건가요? 인정하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느린 화면으로 펼쳐졌다. 박철수는 박선영의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수업 계획서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팔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박선영은 다시 뒤로 물러서서 뒤에 있는 칠판에 부딪혔다. 어이쿠, 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단정하게 입으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김민주는 크게 웃었다. 네, 박 선생님. 좀 더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학교지 술집이 아니잖아요. 박선영의 심장은 이제 쿵쾅거리고 있었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체중이 발꿈치로 저절로 이동하고 호흡이 더 깊고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어 이러한 본능에 저항했다. 자리에 돌아가세요. 그녀는 다시 말했지만 박철수는 이미 다시 손을 뻗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의 의도가 분명했다. 그의 큰 손은 그녀의 스웨터 어깨 부근의 천을 잡았는데 분명히 그녀의 책상에 있는 무언가에 닿을 수 있도록 길에서 비켜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가 잡아당기자 박선영은 섬세한 천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다. 철수야, 그만해. 그녀는 날카롭게 말하며 그의 손목을 잡고 옷에 더 이상 손상을 가하지 못하게 막았다. 만지지 마세요. 박철수는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고 박선영의 스웨터가 더 크게 찢어졌다. 그녀가 저를 잡았어요. 모두 봤어요. 김민주는 재빨리 친구의 이야기를 뒷받침했다. 네, 그녀가 완전히 잡았어요. 이건 폭행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들은 박철수의 주장을 지지했고 다른 학생들은 그들이 실제로 본 것에 대해 의심스러워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현우는 박선영의 반대쪽으로 다가갔고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포위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을 만지고 싶어요. 박철수는 목소리를 더 위협적으로 바꾸며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잡히는 걸 좋아하는지 봅시다. 그는 다시 그녀의 스웨터로 손을 뻗었고 이번에는 더 찢으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박선영은 피했지만 최현우가 그녀의 탈출 경로를 막았다. 김민주는 그녀의 반대쪽으로 이동했고 갑자기 박선영은 3명의 소년들 사이에 갇혔고 그들은 모두 그녀의 작은 체구보다 더 크고 강했다. 새 옷을 사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김민주는 잔인하게 웃으며 제안했다. 그녀는 분명히 옷을 입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박철수의 손이 다시 그녀의 스웨터 천을 잡았고 이번에는 너무 세게 잡아당겨 단추가 교실 바닥에 흩어졌다. 박선영은 몇몇 소녀들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학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봤다. 그만해. 박선영은 명령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년들의 웃음소리와 관리인의 궁극적인 굴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흥분된 수대에 묻혀버렸다. 최현우는 그녀의 치마 자락을 잡고 위로 잡아당겼고 박철수는 계속해서 그녀의 스웨터를 찢었다. 김민주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녹화하며 스포츠 해설가처럼 묘사했다. 그리고 박선영이 쓰러졌습니다. 관중들이 열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들이 웃고 그녀의 굴욕을 기록하는 동안 옷이 찢어진 채로 교실 앞에 서 있는 박선영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 7주 동안 유지해온 신중한 통제가 유리처럼 깨졌고 20년간의 무술 훈련이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완전했다. 박선영의 자세가 먼저 바뀌었고 척추가 곧게 펴지고 어깨가 갑자기 더 크고 강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넓어졌다. 그녀의 호흡은 통제되고 의도적으로 변했고 박철수를 올려다봤을 때 그의 눈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찢어진 스웨터에 대한 손을 놓게 만드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놔줘. 그녀는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교실의 소음을 꿰뚫는 조용한 힘을 전달했다. 그녀의 태도 변화에 당황한 박철수는 잠시 주저했다. 그 순간이 박선영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그녀의 오른손은 번개처럼 빠른 타격으로 박철수의 복근을 강타했고 그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책상으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김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박선영의 왼쪽 팔꿈치가 정확한 정확도로 그의 갈비뼈를 강타했고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숨을 헐떡였다.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무력화된 것을 본 최현우는 뒤에서 박선영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비켜서서 그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교실 벽에 부딪히게 했다. 전체 시퀀스는 5초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충격적이었다. 30명의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여 입을 벌린 채로 그들이 방금 본 것을 처리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관리인이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괴롭힘꾼 3명을 너무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쓰러뜨렸고 거의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 박철수는 수치심과 혼란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로 간신히 일어섰다. 도대체 뭐였어요? 그는 여전히 배를 움켜쥐며 헐떡거렸다. 박선영은 교실 중앙에 서 있었고 그녀의 찢어진 스웨터는 열려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확신과 통제력을 발산했다.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꾸준했고 방의 모든 구석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그건 자기 방어였어요.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친절을 나약함으로 착각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아주 작은 시연이죠. 김민주는 여전히 몸을 굽히고 숨을 쉬려고 애쓰고 있었다. 선생님은 학생을 때릴 수 없어요. 해고당할 거예요. 박선영은 그를 마주보러 갔고 그녀의 태도에 무언가가 그를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민준아, 내 말이 맞아. 관리인은 학생을 때려서는 안 돼. 하지만 너희는 지금 학생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어. 너희는 사냥꾼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리고 사냥꾼은 적절하게 다뤄져야 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쇼를 꺼내 찢어진 스웨터를 가리기 위해 걸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통제되어 있었고 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새로운 존경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녀를 지켜봤다. 자, 이제 박선영은 목소리를 평소의 부드러운 어조로 되돌리며 계속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상상할 수 있고 너희 셋은 나 그리고 너희 반 친구들을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경심으로 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교장 선생님을 부르고 너희 중 몇 명이 녹화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고 3명의 학생이 어떻게 관리인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다. 박철수, 김민준, 최현우는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고 분명히 이 새로운 역동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의 이전의 허세는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그냥 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박선영은 오랫동안 그에게 집중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반 앞에서 내 옷을 찢었을 때 그냥 놀고 있었던 거야. 너희가 나를 잡고 나를 창피 주려고 했을 때 그게 너희의 재미라는 개념이었어.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건 우리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박철수는 더듬거리며 필사적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민준과 최현우는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다.